어서 오세요. 환상서점입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혈연, 그 이상의 특별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켄 리우, 종이동물원입니다. 아론 프레이저, Can't Leave It Alone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상적인 이야기로 만나는 장르 문학의 매력, 환상서점의 점장 안길성 매니저 센입니다. 네, 샘 매니저님. 네. 가족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은 우선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어떤 저희가 살아가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네네네. 공유하는 거.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 답변을 준비해 오셨나요? 되게 멋있는 답변을. 어제 너무 경망스럽게 웃었네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 되시면 이제 가족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모이시고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송은 한번 설날 특집으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켄 리우라는 작가의 종이동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켄 리우라는 작가, 혹시 샘 매니저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작가님이에요. 네. 켄 리우라는 작가는 1976년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작가고 11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대단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네.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여기 또 나오네요. 또 하버드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
나와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네. 이제 법 하시다가 이제 책도 쓰시는 아니, 놀라기 이릅니다. 프로그래머 할 때는 어디서 일했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하신 분인데 이런 대단한 이력만큼 글도 대단합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종이동물원이라는 이제 이야기는 이 단편을 꾸준히 그동안에 발표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2011년도에 발표한 이 이야기, 종이동물원 이 이야기로 유명세를 타게 됐죠. 왜냐하면은 정말 휴고상, 네뷸라상, 그다음에 세계환상 문학상을 이제 모두 휩쓸었는데 사실은 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 상을 모두 받은 작가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켄 리우라는 작가가 이 모든 상을 휩쓴 최초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장편도 쓰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굉장하신 분이세요. 지금 보스턴에 거주하면서 낮에는 법률 컨설턴트 하고 밤에는 글 쓰고. 인생을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 글도 제가 읽어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기발한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 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종이동물원 이 책 단편을 모아놓은 켄 리우 작가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저는 이제 이 작가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말 강력 추천. 추천 비추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네, 시작부터 추천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뭐 이런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 말고도 기발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설날 연휴 때 많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렇게 뭐 길게 설명을 드리지 말고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실 텐데요. 베가본, 코트니 베넷이고요. 리즌 투 빌리브 듣고 오늘의 트와일라이트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f I listen long enough to you, I'd find a way to believe that it's all true. Knowing that you lie with straight face while I cry, still I look to find a reason to believe. If I give you time to change my mind, I'd find a way to leave the past behind. Knowing that you lie with straight face while I cry, still I look to find a reason to believe. Someone like you makes it hard to live without somebody else. Someone like you makes it easy to give, never thinking of myself. If I listen long enough to you, I'd find a way to believe that it's all true. Knowing that you lie with straight face while I cry, still I look to find a reason to believe.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울고 있는 내 모습에서 시작한다. 기억 속에 나는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아빠는 달래기를 포기하고 방에서 나가버렸지만 엄마는 나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혔다. 칸칸, 자 보렴. 엄마는 냉장고 위에 있는 포장지 한 장을 내리면서 말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서 냉장고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식탁에 펼쳐놓은 다음 하얀 면을 위로 해서 접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뒤집어 다시 접었다. 주름을 잡고 꾹꾹 누르고 안으로 접어 돌돌 말고 비틀기도 하는 사이에 포장지는 엄마의 동그랗게 쥔 손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엄마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 덩어리를 입에 대고 풍선처럼 숨을 불어넣었다. 칸, 라오후. 봐, 호랑이야. 엄마는 식탁 위에 종이 덩어리를 내려놓고 손을 뗐다. 식탁 위에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의 조그만 종이 호랑이가 서 있었다. 호랑이의 가죽은 포장지 무늬 그대로 흰 바탕에 빨간 사탕,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점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피조물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내 손가락을 향해 신나게 덤벼들었다. 으르랑. 짖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신문지 바싹거리는 소리의 중간쯤 해당하는 소리였다. 쩌자우쩌즈. 엄마가 말했다. 이건 종이접기라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의 종이접기는 특별했다. 엄마가 숨을 불어넣으면 종이는 엄마의 숨을 나누어 받았고 엄마의 생명을 얻어서 움직였다. 그건 엄마의 마법이었다. 아빠는 엄마를 카탈로그에서 골랐습니다. 결혼중개회사에 가입한 아빠는 18살에 춤추기를 좋아하고 홍콩 출신이라 영어를 잘한다는 엄마의 프로필을 본 후 편지를 보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중매회사 직원이 대신 써준 것이고 프로필 또한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중매회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대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엄마는 결국 미국 코네티컷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제가 태어났죠. 그 애는 호랑이였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도시 반대편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한 이웃 여자들은 아직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엄마와 혼혈인 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딱히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안 하고서 말이죠. 멀쩡한 남자처럼 보이던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유, 섞여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 집 애 좀 봐. 대담한 것처럼 생겼잖아. 눈은 쭉 찢었는데 얼굴은 하얗고 조그만 괴물 같아. 얼마 뒤 그 동네 살던 마크라는 아이가 스타워즈 장난감을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광선검에 불이 켜지는 오비완 인형이었죠. 한참 동안 장난감을 자랑하던 마크는 제 장난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전 라오우를 가져왔죠. 샤오라호.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호랑이야. 조심스럽게 라오우가 앞으로 걸어 나와 마크를 보며 가르랑거리더니 마크의 손을 킁킁거렸다. 마크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에 무늬가 새겨진 라오우의 가죽을 만지며 살펴보았다. 호랑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뭐, 네 엄만 쓰레기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냐? 나는 라오우가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정말로 포장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마크가 오비완 인형의 머리를 다시 눌렀다. 광선검에 불이 켜졌고 오비완의 양팔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를 사용하거라. 라오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냉큼 달려가서 플라스틱 오비완 인형을 탁자 아래로 밀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은 부서졌다. 오비완의 머리가 소파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갔다. 으르랑. 라오우가 웃었다. 나도 같이 웃었다. 마크는 나를 밀쳤다. 그것도 아주 세게. 이거 엄청 비싼 인형이란 말이야. 이제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다고. 네 아빠가 네 엄마를 사올 때
그때 낸 돈보다 더 줘야 될지도 몰라.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라오가 으르렁거리더니 마크의 얼굴을 향해 뛰어올랐다. 마크는 비명을 질렀다. 아파서가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서였다. 어쨌거나 라오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일 뿐이었으니까. 마크는 라오를 붙잡았고 마크의 소나기 안에서 구겨지고 반으로 찢기는 동안 라오는 숨이 막혀 울음소리마저 그치고 말았다. 마크는 종이 쪼가리 2개를 둥글게 뭉쳐서 나에게 던졌다. 자, 받아. 이 바보 같은 싸구려 중국제 쓰레기. 마크가 돌아간 후에 나는 종이 쪼가리를 테이프로 붙이고 반듯하게 펴고 접힌 자국을 따라 다시 접느라 오랫동안 끙끙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천천히 다른 동물들이 거실로 나와서 우리를 빙 둘러쌌다. 나와 한때 라오였던 포장지 쪼가리를. 나와 마크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크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 2주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学校好吗?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대답도 안 하고 화장실로 갔다. 거기서 거울을 보았다. 난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 하나도. 나는 저녁을 먹다가 아빠한테 물었다. 제 얼굴이 짱깨처럼 생겼어요?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아빠는 다 아는 눈치였다. 아빠는 눈을 감고 콧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아니, 안 그래.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烧脚 짱깨? 짱깨가 뭔데?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내가 말했다. 엄마는 영어로 말하려고 애썼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앞에 그릇을 멀찍이 밀었다. 그릇에는 피망과 함께 볶은 오양장육이 들어있었다. 우린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다른 집들도 가끔은 중국 음식을 먹어. 아빠는 나를 타이르려고 했다. 우린 다른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른 집에는 외국인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내가 요리책 사다 줄게. 엄마의 눈이 나한테로 향했다. 부아우츠? 맛이 없어? 영어로 말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영어로 말하라고요. 엄마는 손을 뻗어 내 이마를 만졌다. 열이 나는지 보려고. 파사오라? 열이 있나? 난 엄마의 손을 밀어냈다. 난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라니까요. 나는 이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아빠도 곁에서 거들었다. 잭한테는 영어로 말해. 당신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잖아. 아니면 다를 줄 알았어? 엄마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아빠를 보다가 나를 보다가 다시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하려다가 또 입을 다물었다. 어쩔 수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잭은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돼.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러브라고 말할 땐 난 그 말을 여기서 느껴요. 엄마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느껴요.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미국이야. 어깨가 축 처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은 라오한테 깔려서 바람에 빠진 물소 같았다. 그리고 저요. 진짜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아빠는 나한테 스타워즈 인형 세트를 통째로 사주었다. 나는 오비안 캐노피 인형을 마크에게 주었다.
엄마가 접어준 종이 동물들은 커다란 신발 상자에 담아서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상자에서 탈출한 종이 동물들이 내 방 곳곳에 좋아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녀석들을 잡아서 도로 상자에 집어넣고 뚜껑을 테이프로 붙여버렸다. 하지만 상자 안의 동물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나는 상자를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 내 방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다. 엄마가 중국어로 말을 걸면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서 엄마는 영어를 더 많이 쓰려고 애썼다. 하지만 발음도 문법도 엉망이라 짜증스럽기만 했다. 나는 엄마의 영어를 교정해 주려고 했다. 결국 엄마는 내가 곁에 있으면 아예 말을 안 하게 됐다. 엄마는 나에게 알려줄 게 있으며 몸짓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미국 엄마들처럼 나를 끌어안으려고도 했다. 내가 보기에는 과장되고 뜬금없고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웠다. 내가 짜증내는 걸 알고 나서 엄마는 몸짓도 그만두었다. 너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아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농촌에 살던 처녀를 데려와 미국 코네티컷에 적응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실수였음을. 엄마는 미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프랑스어를 배웠다. 이따금 식탁 앞에 앉아 포장지의 하얀 뒷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내 침대 머리맡 탁자에 새 종이 동물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놀아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 녀석들을 붙잡아 바람이 빠질 때까지 납작하게 누른 다음 다락에 있는 상자에 처박았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마침내 종이동물 접기를 그만두었다. 그 무렵에는 엄마의 영어 실력도 제법 그럴듯해졌지만 나는 이미 엄마가 어느 나라 말을 하던 들은 척도 안 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가끔 집에 돌아왔다가 혼자 중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엄마의 자그마한 뒷모습을 볼 때면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엄마는 달에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올라갔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순전히 미국 아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I'm not gonna make this easy. Here comes the goodbye. 'Cause every time I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Take a bath in all the sorrow and enjoy the sight. 'Cause every time I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I'm taking a picture of this in the back of my mind. 'Cause every time I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I know when I really need to, I can close my eyes. 'Cause every time I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You promise me each time you leave, you haven't seen the last of me. It's just I never have enough of you. Feed me any love. Just tell me this won't be the last time. I remember the way you look at all the gates you've been assigned. 'Cause every time you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let me know when you land. Only then I'll be fine. 'Cause every time you go, I'm scared it's gonna be the last time. You promised me each time you leave, you haven't seen the last of me. It's just I've never had enough of you. Feed me any lie. Just tell me this won't be the last time. This won't be the last time. One day we're gonna look back, laugh at how much we cried. 'Cause every time we left, I thought that it would be the last time. 아빠와 나는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양 옆에 서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엄마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엄마는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렸으면서도 별것 아니라며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에는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도 못할 지경이었다. 내정 씨는 병실이 아니라 딴 곳에 가 있었다. 마침 학내 채용 설명회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면접일정 짜기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것이다. 나는 교묘한 거짓말로 구인 담당자들을 속여서 취직하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끔찍한 짓인 줄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기분이 달라지진 않았다. 엄마가 의식을 회복했다. 아빠는 엄마의 왼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기운이 빠지고 늙은 아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문득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이나 아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아빠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난 괜찮아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로 엄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엄마는 알아.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던지 엄마 몸에 주렁주렁 연결된 기계 소리 때문에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가봐.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별일 아니야. 학교에 가서 잘 지내. 나는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자 마음이 놓였다. 머릿속으로는 벌써부터 돌아갈 비행기 편을, 환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소곤거렸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에서 나갔다. 쟤 만약에 발작 같은 기침이 터지는 바람에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에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지 마. 내 삶에 집중하도록 해. 그래도 다락에 놔둔 상자는 꼭 챙겨가야 해. 그리고 매년 청명절에 상자를 꺼내서 엄마 생각을 하렴. 엄마는 항상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청명절은 죽은 이를 기리는 중국 명절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청명날이 되면 엄마는 돌아가신 중국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미국에서 보낸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그 편지를 나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내가 소감을 말하면 그것도 편지에 같이 적었다. 그런 다음 편지지를 접어서 종이약을 만들어 서쪽으로 날려보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약은 바삭거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서쪽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태평양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외가 식구들의 무덤을 향하여. 엄마와 함께하던 편지 쓰기를 그만둔 것도 오래전의 일이었다. 나 중국 면접은 하나도 몰라요. 됐으니까 쉬세요, 엄마. 그 상자 꼭 챙겨가서 가끔씩 열어봐. 열어보면 알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팔을 어색하게 다독거렸다.
하이즈, 마마, 아이니. 아들,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의 기침이 다시 도졌다. 오래전에 보았던 장면이 기억 속에서 퍼뜩 떠올랐다. 아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던 엄마의 모습이. 알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말해요. 아빠가 돌아왔고 나는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공항에 가봐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탄 비행기가 네바다주 근처의 하늘을 지날 때 숨을 거두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 후 상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도중 문득 은박지로 상어를 접어주던 엄마의 손이 떠올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책장 옆 바닥에 떨어져 찢어진 테이프가 군데군데 붙은 종이 뭉치가 움찔거리더니 저절로 펴졌습니다. 랑! 라오우였습니다.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신나게 달려드는 라오우의 등을 다독여주니 갑자기 내 무릎팍에 뛰어오르고는 저절로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한 중국어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청명절이었죠. 나는 무작정 시내로 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붙잡고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해 나란히 벤치에 앉아 그녀가 읽어주는 편지를 듣자 오랫동안 잊으려고 했었던 언어가 내게 다시 돌아왔고 그 말들이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살갗을 뚫고 내 뼈를 뚫고 결국에는 내 심장을 꽉 움켜쥘 때까지. 아들,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지. 말을 걸려고 하면 네가 너무 화를 내서 엄마는 무서웠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항상 느끼는 이 통증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어.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종이 동물들 안에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애들 몸속에 편지를 쓸 거야. 내 숨이 멎으면 그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이 종이에 나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넋이 가족을 찾아올 수 있게 허락받는 청명절에 네가 혹시 내 생각을 떠올리면 넌 내가 남긴 일부를 되살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동물들이 다시 뛰고 달리고 덤비면 어쩌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수도 있겠지. 이 편지는 중국어로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적어야 했으니까. 난 그 오랜 세월 동안 너한테 내 삶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어렸을 땐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어째선지 그럴 기회가 오질 않았네. 엄마는 1957년에 허베이성 수구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내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두 분 다 몹시 가난한 농부 집안 출신이었고 친척도 몇 명 없었어. 내가 태어나고 몇 년 안 돼서 대기근이 중국을 덮쳤는데 그때 3천만 명이 죽었단다. 내 첫 번째 기억은 흙을 먹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자다가 깨서 본 거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나한테 주고 배를 채우려고 그런 거였어. 그 후에 형편은 좀 나아졌단다. 스구르는 종이접기 공예로 유명한 고장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종이 동물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 마을의 일상에서 실용적인 마법이기도 했어. 종이새를 접어서 들판에 메뚜기를 몰아내거나 종이 호랑이를 접어서 쥐를 쫓아냈으니까. 음력설이 되면 친구들이랑 빨간 종이로 용을 접었단다. 그 조그만 용들이 머리 위에 하늘로 날아가는 광경은 절대 못 잊을 거야. 용에 매달린 기다린 폭죽이 터지면 그 전해의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사라졌어. 너도 봤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단다. 이웃이 이웃을 공격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시절이었지. 누군가 우리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 1946년에 홍콩으로 가서 상인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기억해냈어. 홍콩에 친척이 있다는 건 곧 스파이이자 인민의 적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온갖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내 외할머니는 가엾게도 수모를 견디다 못해 우물에 몸을 던지셨단다. 내 외할아버지는 그 얼마 후에 구식 사냥총을 든 소년들한테 붙잡혀 숲으로 끌려가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 난 그렇게 10살짜리 고아가 돼버렸단다.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홍콩에 계신 외삼촌뿐이었지. 어느 날 밤 난 마을을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가는 화물열차에 올라탔어. 며칠 후 광둥성에 도착한 나는 밭에서 먹을 걸 훔치다가 어떤 남자들한테 붙잡혔단다. 그 남자들은 홍콩으로 갈 거라는 내 말을 듣고 껄껄 웃었어. 너 운이 참 좋구나. 여자애들 데려다가 홍콩에 파는 게 우리 일이거든. 그 남자들은 트럭 바닥에 나랑 다른 여자애들을 숨기고 국경을 넘었어. 지하실로 끌려간 우리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처럼 보이도록 구매자들 앞에서 똑바로 서라는 지시를 받았지. 여러 가족들이 위층 창고에 돈을 내고 우리를 구경하러 와서 한 명씩 골라 입양을 했단다. 난 첸씨 일가에게 선택을 받아서 남자아이 둘을 돌보게 됐어.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했지. 나는 그 애들을 먹이고 씻겼어. 장도 받고 빨래도 하고 바닥도 쓸었어. 애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중도 들었고 밤에는 자물쇠로 잠긴 부엌 창고에서 잤단다. 행동이 굼뜨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았어.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내가 매를 맞았고 영어를 배우려다가 들켰을 때도 맞았지. 영어는 배워서 뭐 할 건데? 경찰한테 가서 신고하려고? 그럼 우린 네가 홍콩에 미립국한 대륙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경찰은 신이 나서 널 감방에 쳐넣을걸? 그렇게 6년을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날 한쪽으로 잡아 끌더구나. 난 너같이 애들을 잘 알아. 몇 살이니? 한 16? 언젠가 너희 바깥 주인이 술을 취해 널 덮칠 거야. 넌 꼼짝도 못할 거고. 안주인이 알면 내 인생은 진짜 지옥이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내가 알아. 할머니는 아시아인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미국 남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 내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챙기면 미국인 남편이 나한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거라고 말이야. 그건 나한테 하나뿐인 희망이었단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카탈로그에 사진을 싣고 네 아빠를 만났던 거야.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내 이야기야. 코네티컷주 교회에서 난 외로웠단다. 내 아빠는 나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나도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랬는데 네가 태어난 거야. 내 얼굴을 볼 때면 난 정말로 행복했단다. 내 얼굴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보였거든. 난 가족도, 고향인 수구루도, 내가 알던 모든 것과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네가 생긴 거야. 내 얼굴은 그 모든 게 진짜였다는 증거란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 나한테 마침내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거야.
나는 말이지, 너한테 내 언어를 가르치면 내가 한때 사랑했지만 잃어버렸던 것들을 작게나마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내가 처음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우리 어머니랑 나랑 똑같은 억양의 중국어로 말을 했을 때, 난 한참 동안 울었단다. 너한테 처음으로 종이 동물을 접어줬을 때, 그래서 네가 웃었을 때, 난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 조금 자란 후에 넌 내 아빠랑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기도 했어. 그때 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단다. 드디어 행복한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지. 우리 부모님도 여기에 계셨으면,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잡수시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중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로 여기는 게 뭔지 아니? 자식이 다 커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야. 아들, 내가 중국 사람처럼 생긴 네 눈을 안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아. 엄마를 닮은 눈 말이야. 내가 중국 사람처럼 뻣뻣한 네 머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알고 엄마를 닮은 머리카락을. 하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줬는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네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또 너한테 중국어로 말을 못 걸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때 엄만 모든 걸 다시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어. 아들, 왜 엄마랑 말을 안 하려고 해? 너무 아파서 더 쓸 수가 없네. 젊은 중국인 여성은 나한테 포장지를 돌려주었다. 나는 차마 그 여성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여성에게 엄마의 편지글 밑에 아이라고 읽는 한자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포장지에 그 한자를 몇 번이고 적었다. 엄마의 글자와 내 글씨가 포개지도록. 중국인 여성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살며시 쥐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떠났다. 나와 내 어머니만 남겨놓고서. 접힌 자국을 따라서 나는 포장지를 다시 접어 라오를 만들었다. 팔꿈치 안쪽에 살펴시 올려놓자 라오가 가르랑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담 벨처 Last Time, 팀 아틀라스 허니쉽의 Peace at Last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 멋대로 정하는 추천 비추천의 시간, 샘 매니저의 센추비추입니다.
네, 오늘의 센츄 비추 어떤 내용인가요, 쌤멜자님? 오늘은 추천 비추천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원래 센츄 비추라서 추천 비추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선 추천.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소설 중에 가장 감성적인 소설인 것 같아요. 감성적이다. 네. 진짜 조금 과장해서 이 소설을 읽고 어떤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약간 로보트가 아닐까. 네, 그 정도로. 네, 저는 엄청 이게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들던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든 소설.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리나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항상 하던 거랑은 조금 종류가 다르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교훈적이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이제 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네. 그게 하필이면은 아니라 그게 또 특히 이제 엄마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저의 감성을 잘 건드렸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되게 업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네요. 그래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네, 이야기였다. 네. 그 전에 이야기는 별로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근데 그 전에 했던 얘기들에 특히 감동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재미는 있었는데 네. 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읽고 이런 내용이었다니라는 놀랄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소설은 저희가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정말 감동을 느낀 이야기인데 비추가 있어요. 제 근데? 비추가 있어요. 네. 자, 책을 읽을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그 부분처럼 네. 너무 이렇게 막 동요시키는 부분이 조금 싫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감동받기 싫은 사람. 감동받기 싫은 사람을 읽지 마라. 아니 약간 이건 좀 느끼시는 분들마다 네.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이 그냥 대놓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소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소설. 너무 감동을 좀 이렇게 막 주는 소설이니까. 생각을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 너 무조건 감동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조금 성향이 안 맞으셔가지고 뭐 그냥 상상을 하고 싶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 부분 이거를 읽고 감동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왠지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럼 열린 결말 아니면 열린 이야기 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요되는 것 같은 느낌. 감동을 강요한다. 네.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청 좋았었어요. 저도. 약간 감동받기 싫고 나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안 된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책을 읽을 때 그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마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 정말 슬퍼요. 이게 순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슬픈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추천하는 게 저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 이런 걸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죠. 정말 다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누구든 간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만국 공통이잖아요. 예, 그걸 안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주인공 좀 감정이 좀 많이 이입이 됐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모르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아는 거 이런 부분들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뭐 비추는 있죠. 있나요?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청 극찬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마크 이 패드립이 일명 뭐 패드립이라고 하죠. 이거 너무 이게 진짜 10살짜리 어떤 이 드립이 맞는지 정말
에이, 진짜 근데 그게 10살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 10살짜 도대체 인성 무엇? 네, 진짜. 얘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보는데. 짧게 등장을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라오 이외에, 호랑이 이외에 다른 동물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의 라오만 너무 부각하고, 나머지 애들은 너무, 소위 말하는 좀 쩌리 취급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만화, 이제 일본의 만화 중에 그 포켓 그 땡스터, 네, 포켓 땡스터 있잖아요. 네. 포켓볼이 뭐지? 그래서 아니 거기에도 그 노란색 전기 나오는 애 있잖아요. 네. 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피땡땡. 걔만 너무 잘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주인공만 대접받는 이런 세상. 네. 평등을 지향하시는군요. 어떤 부분에서든 평등함을 강조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어쨌든 그런 거라서 농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정말 전 뭐 좋은 이야기였어요. 예, 설날에 이제 한번 설날을 앞두고 아니면 설날 때 한번 이런 이제 부모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가 보시죠. 엉뚱한 주제로 만나보는 또 하나의 완상, 안점장의 TMT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TMT 주제는요.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봤던 소설에서는 이 라오 종이 인형 안에 편지를 적었잖아요. 네. 네, 이런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순간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 소설에 나온 것처럼 정성스러운 손편지,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참 손편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원하는지. 만약에 예. 네,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손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점장님은 손편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손편지를 써서 주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좋다. 마음이 풀리거나 전달이 된다 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배워야죠. 철저하게 받는 사람 위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냉정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싶으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제 말을 하는 거. 솔직하게 말하거나 쓰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말을 하는 거? 아니, 이게 글을 쓰더라도 솔직하게. 근데 이제 말을 하느냐, 글을 쓰느냐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죠. 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대신 전달을 해달라. 용기를 가져야 해요. 내성적인 분도 필요 없다. 아니, 네. 꼭 이제 대면 아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은 성의로 네. 과자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좀 저렇게 성의 있게 네. 기프티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해요. 누군가가 그런 걸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부터 듣고 있는데 약간 물질적인 걸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주제가 진심을 전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뭐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좀 기프티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사실 뭐 장난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장난이셨어요. 네. 이게 상대방이 어떤 진심을 이제 표현하는 그 글이나 말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뭐 영화나 소설 이런 걸 보면 다빈치 코드 이런 것처럼 암호로 남기는 거죠. 그건 너무 먼 훗날에 알 수 있도록. 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글쎄요. 전 영화 볼 땐 되게 멋있게 봤는데. 어쨌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분 이제 이 소설에서 어머니가 말로 안 하고 편지를 했을 때 더 감동이 있었을
그렇죠. 거는 이제 그 받는 사람이 그거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마음은. 받을 준비가 네. 되어 있었다. 만약에 엄마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만약에 주인공한테 엄마가 막 이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받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저와 샘 메리전님이 제안을 드린 것처럼 한번 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더 이런 진심을 한번 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저희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네. 함께 읽고 싶으신 좋은 책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청취 소감 있으신 분들은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에 환상서점 사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환상서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준비한 음악은요. 세미리전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가수가 랭페라트리스 포에르 데시. 이제 팀 이름은 여제라는 여자 황제라는 뜻이고 포에르데스이라는 이제 프랑스어는 이제 여성 소녀에 대한 공포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뮤직비디오를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보시기를. 뮤직비디오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물론 설날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설날 지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싫어하실 분들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욕을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랭펠라트리스고요. 포에르데스 들으면서 오늘의 환상서점은 여기서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트와일라이트 존 환상서점으로 놀러오세요. Avec elle, faut rien dire sans réfléchir. Faut toujours peser ses mots. Désobéir à tes désirs et t'adapter au tempo. Tu comprends pas tout, tout est trop flou. Comme si t'avais bu la tasse. Noyé comme tous ces idiots. Les filles, elles respirent sous l'eau. Elles sont bien pires que dans Shakespeare. Elles ont des dents sous la peau. Jouent les martyrs, cachent un sourire. Un revolver dans le dos. Le grand méchant loup, elles sont partout. Tous en monter la menace. Tu dis ça, t'es pas macho. Mais c'est pas des gens comme il faut. T'as peur des filles. Ah si seulement c'était des gars. Peur des filles. Elles préparent un sale coup, ça se voit. Peur des filles. Elles sont bien pires que ce qu'on croit. Peur des filles. T'as peur des filles. Elles se transforment une fois par mois. Peur des filles. Elles ont pas la même chose en bas. Peur des filles. Ça pourrait faire des dégâts. Peur des filles. Ça va pas leur suffire de les séduire, leur offrir des coquelicots. Elles vont venir pour te punir, tu sais bien qu'elles veulent ta peau. Pour toi ni mot, ni rendez-vous, mais un coup de genou bien en place. Tu imagines le fiasco, si en plus elles sont costauds. T'as peur des filles. Ah si seulement c'était des gars. Peur des filles. Elles préparent un sale coup, ça se voit. Peur des filles. Elles sont bien pires que ce qu'on croit. Peur des filles. T'as peur des filles. Elles se transforment une fois par mois. Peur des filles. Elles ont pas la même chose en